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두통은 참으면 지나가는 증상이 아닙니다. 자주 반복되는 두통은요, 이미 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뇌와 신경에 집중하는 두청한의원 김도환 대표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머리가 좀 아픈 거겠지? 두통약 먹으면 괜찮아지던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두통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통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통은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만성 두통은 목과 어깨 근육의 과긴장,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의 저하, 자율신경의 불균형,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런 요소들이 겹쳐서 발생합니다. 즉, 머리가 아픈데 원인은 머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두통의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긴장형 두통이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은 머리를 띠로 두르는 것처럼 아프고 목과 어깨가 항상 뻣뻣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다음은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지끈지끈 통증이 있고요. 빛이나 소리에 되게 예민해집니다. 심하면 메스꺼움까지 동반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이나 혈관의 반응 자체가 되게 예민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기나 몸살이나 피로 이후에 두통이 계속되는 경우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회복이 안 되면 체질적으로 약한 곳에 병이 남게 되는데요. 특히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두통으로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두통은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진통제 효과가 점점점 떨어질 때, 약을 끊으면 바로 통증이 올라올 때, 두통과 함께 어지럽거나 시야가 좁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마지막으로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될 때, 이 단계까지 오면 약으로 버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약만 드시는 거는 몸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고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통은 치료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통 치료는 지금 아픈 거를 멈추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왜 두통이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몸의 균형이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잡아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저희 두청한의원에서는 두통을 단순한 통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이나 어깨, 턱관절의 긴장 상태, 혈류의 순환과 체온의 변화,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 수면이나 피로, 스트레스 상태, 이런 요소들을 함께 확인한 후에 개인 상태에 맞게 치료 방향을 정합니다. 통증만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두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몸 전체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두통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의 두통, 습관처럼 넘기고 있다면 한 번쯤은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작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 수술을 할 때 환자를 깨워놓고 대화하면서 수술하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뇌 자체에 통증을 느끼는 그런 수용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대체 뭐가 아픈 걸까요? 그 범위는 바로 뇌를 감싸고 있는 막, 뇌 사이를 진행하는 혈관과 신경에 있습니다. 뇌는 자기가 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주변 조직에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뇌가 주변 조직들한테 야,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는 게 두통입니다. 병원에 가서 머리가 아플 때 비싼 돈 내가면서 MRI 찍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은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MRI는 뇌라는 집의 구조는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전기가 잘 흐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벽 안에 있는 전선이 이상이 있거나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건데 우리가 잘못된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되는 뜻입니다. 두통에요, 의외의 공범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장이고요,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두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화는 괜찮나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아니, 머리가 아픈데 왜 소화 얘기를 하세요? 라는 눈빛으로요. 그런데요, 우리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가 깨끗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두통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마치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신경계가 흥분하면서 신경 자극들을 뇌로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두통이 잘 생기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두통 환자를 만나보니까 두통이 약간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화가 많은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뒷목이 뻣뻣하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열이 위로 잘 올라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고요,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 스트레스가 몸에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통을 치료할 때 이런 열을 식혀주는 약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운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요. 뭘 해도 좀 우울하거나 쉽게 지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두통이 머리가 맑지가 않고 안개 낀 듯 멍하게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5% 남아있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런 분들은 진통제가 아니라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쪽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통 환자분 중에서요, 완벽주의자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너무 똑똑해서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 분들이 두통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이 그냥 가볍게 넘길 작은 문제들도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어느 순간 지치게 되고 그때부터 두통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요, 다른 처방을 하나 내립니다. 바로 10분간 멍 때리기입니다. 이 멍 때리기가 실제로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뇌의 과부하를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래된 두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도와주면 분명히 두통도 좋아집니다. 진통제라는 가림막으로 통증을 가리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그 가림막을 치우고 이 통증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내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끝까지 찾아내야 두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 안개를 걷어내는 작은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통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긴장형 두통, 편두통, 군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두통인데요. 목이나 어깨가 뭉치고 조이면서 뒷머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두통입니다. 두 번째는 편두통인데요.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옥신거리거나 지끈거리고 빛이나 소리에 되게 예민해지는 두통입니다. 두통이 심하면 구역감이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군발성 두통인데요. 군발성 두통은 한쪽 눈이나 귀가 찌르는 듯이 아프고 통증이 극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인데요. 이 외에도 부비동염, 목이나 턱 관절의 문제, 혈압의 문제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목이나 어깨의 긴장, 스트레스, 수면의 부족, 자세의 불균형, 눈의 피로, 자율신경의 불균형, 호르몬의 변화, 날씨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고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처럼 과로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약을 먹고 통증이 좀 덜해지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진통제를 먹고 잠깐 좋아진 것 같더라도요, 통증이 이후에 반복된다면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좀 줄어든 것 같더라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통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약을 더 자주 찾게 되고요. 약을 많이 먹다 보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통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늘어나고 더 강도가 세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3번 이상 두통이 찾아온다. 약을 자주 먹게 된다. 통증이 반복이 된다. 목과 어깨가 감게 뻐근하다. 날씨나 스트레스나 수면 상태에 따라서 두통이 발생한다. 두통이 며칠간 지속이 된다.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희 두청한의원에서는 두통을 단순히 통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두통이 시작되는 몸속 환경과 원인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해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의 조절인데요.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이 불균형이 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두통은 한약으로 치료합니다. 두 번째는 뇌 혈류의 개선인데요. 목이나 어깨가 긴장되고 뭉쳐서 나타나는 두통은 목, 어깨의 혈류순환을 침과 약침으로 바로잡아 머리가 맑아지고 통증이 줄어들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목 근육과 척추의 교정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이나 거북목 자세로 인해 생기는 긴장성 두통은 추락 치료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두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두통이 안 생기는 몸을 만들어 드립니다. 두통은 누구나 흔히 겪는 증상이지만 이런 두통이 반복된다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두통이 지속된다면 두통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통이 유독 밤에 심해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자율신경계가 낮에는 내가 활동도 해야 되고 교감신경들이 각성돼 있고 흥분돼 있는 상태에 있다면 밤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밤에 숙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들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신경계의 상태가 낮에서 밤으로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여성분들이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생리가 오고 배란이 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매일마다 낮과 밤에 신경계의 변화들이 생기는데 두통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신경 변화조차도 하나의 자극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밤이 돼서 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밤에 심해지는 데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혈이라고 하는 건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밤이 됐을 때 낮에서 밤으로 변했을 때 그 증상들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계의 변화에 되게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어혈이 많은 사람인 건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니까 우선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원인에 맞게끔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지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개선을 해야 돼요. 단순히 밤에 심해지니까 그 전에 뭘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생활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내가 좀 두통이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밤에 수면 시간이 일정하고 충분한지, 그리고 활동이나 어떤 활동량이나 운동량 같은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몸이 점점점 회복이 되고 신경이 회복되면서 두통이 조금 잦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알려드린 대로 관리를 해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꼭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